10번 유형까지 숙제였죠? 자, 11번 유형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예각삼각형, 등각삼각형, 그리고 이제 활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어려워. 별로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자, 11번 유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간단합니다.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각 변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을 때 공식은 알잖아? 그치? 그럼 저번에도 말했듯이 중학교 3학년 때는 변의 길이가 계산하다 보면 피타를 통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런 불상사가 아니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높은 확률로 정해진 숫자로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시험 문제를 내요. 아닌 경우는 어떻다 그랬죠? 그걸 구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고 제곱값을 그대로 답으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에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혈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요거 만족하는 숫자 조합을 그냥 외우자. 피타고라스에서의 우리 구구단 같은 거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 1의 제곱부터 25의 제곱까지 외우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랑 이제 세트 메뉴로 각각의 변의 길이를 각각 스몰 abc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넣으면 만족하는 숫자 조합을 몇 개를 만들어 봤어요. 솔직히 숫자의 개수는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근데 자주 나오는 거 몇 개만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암산해보세요.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더하면 25 5의 제곱이지. 맞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녀석의 배수들도 피타고라스의 수예요. 뭐라고요? 배수. 그러면 곱하기 2에 보면 넣어보면 됩니다. 넣어보면 돼요. 다음에 3배수 또 돼요. 4배수 18, 16, 5배수까지도 잘 나와. 15, 20, 20. 특히 요 숫자의 배수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보면 돼요. 자주 나오니까 외우시고 뭐 배수는 무제한이니까 너무 많죠.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끊자. 저거의 제곱을 다 외우고. 이 숫자 조합이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족을 한다면 넣어보면 그래서 이거 세 개 하나씩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면 피타고라스의 수 만족하는 건 바로 이걸 얘기하면서 풀 거야. 집어넣어서 계산을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것도 있어요. 자, 넣어보세요. 13의 제곱은 5의 제곱은 저번에 문제 풀 때 나왔던 거예요. 12의 제곱은 12의 제곱은 맞죠? 그러니까 돼. 근데 이거는 배수까지 잘 안 나오는데 뭐 하나만 외우자면 2배수를 외워봐요. 이렇게 이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8, 15, 17도 있어요. 자, 또 넣어볼래? 17의 제곱이 얼마였냐면 280. 자, 8의 제곱, 자, 15의 제곱, 맞지? 자, 따라서 요것도 좀 나와. 요거 배수까지는 좀 그런 거. 그리고 저번에 문제 풀다가 뭐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25 들어갔던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잘 안 외워가지고 25의 제곱이랑 24의 제곱이었나? 아, 네, 24. 자, 625면 7제곱도. 자, 576이죠. 빼면은 49인가요? 어떻게 해요? 49지. 그럼 요것도 피타고라스 되지. 요거까지 외우면 자, 뭐 실제로 외울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사실은요. 배수는 그때그때 찾아서 푸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건 워낙에 잘 나오니까 외우는 게 좋다라고 한 거고, 이건 안 해도 돼. 워낙 잘 나오니까 써준 거지. 12까지만 외워도 돼요. 15랑 20. 다 외워. 자,
그럼 요거 만족하는 거 찾는 거니까 뭐 대표 문제 보신다면 아니다 그건 니네가 해라. 요거 하자.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변의 길이가 보니까 x가 뭔지 모르는데 원래대로면 변의 길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면 바보 같은 플레이 8, 15x 중에 누가 가장 긴 변인지를 섣불리 알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근데 15보다 길다고 나와있죠. 그 말은 x가 무조건 가장 긴 변이에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가장 긴 변이 x임을 확신할 수 있으면 삼각형 결정 조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어. 뭐 원래 필요한 거야.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의 길이가 다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하나 찾는 거잖아 지금. 어? 근데 애들의 머릿속에 어때? 지금 피타만 하고 있으니까 피타하고 있으니까 이건 늘 생각만 하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거 안 따지면 틀리는 문제들도 있어. 이건 기본으로 깔고 푸는 거야 원래. 자 보시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아야 되겠죠. 근데 8, 15, 17 여기 있지. 그래서 계산을 오래 안 해도 돼. 자 그럼 보시죠. x가 23이지 23 네. 작죠? 그럼 당연히 되는 거야. 원래는 이걸 해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쉽다 보니까 안 해도 답은 나온다. 자 정리하시고 자 다음 거 이어서 합니다.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는 이제 숙제하면서 눈에 좀 익히세요. 제곱이요? 이거요. 제곱은 저번에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안 내려지는 거 어떡해. 자 빨리 하자. 다음 거는 변의 길이에 따라서 예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를 쉽게 알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되게 간단해. 잘 봐. 영상에서 얘기한 대로 설명합니다. 빗변이 C고 가장 긴 변이죠. 그러면 얘는 다시 당연히 이 공식을 만족을 하겠죠. 당연히 만족하겠죠. 자 근데 예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AB의 길이는 유지를 해. 근데 이 각도를 90도에서 예각으로 줄여.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한 건데. 자 그러면 A 길이 그대로 있고 B를 이렇게 회전시켰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갖다 치자. 길이 안 바뀐 거. 그때 빨간색 C는 당연히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럼 그때는 이건 등식이잖아. 어떻게 바뀔까? A와 B의 길이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나 이 값이랑 당연히 같습니다. 근데 C는 어때요? 줄어들었죠. 그 말은 얘가 더 크겠지. C가 작아졌으니까. 단 주의점이 있어요. 이걸 각도를 계속 줄이다 보면 C 줄어들잖아. 근데 공식의 맹점, 함정이 뭐냐면 거기 제목에 써있어. 어디가 가장 긴 변이다 라고 멘트가 반드시 써있어요. 뭐라고요? 어떤 변이 가장 긴 변인지를 판단해서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앞에 보시죠. 이것도 내가 살짝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잘 들어라. 이게 더 내려오면 무슨 일이 생겨? A가 제일 길어져. 더 내린 거지? 네. 그럼 이거 둔각삼각형. 이해됐어요? 그럼 언제 둔각이 되는 거야? C가 가장 긴 변이 아닌 순간이 이때는 아슬아슬하고 이때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잡아돌리면 C가 너무 짧아지니까 이거 둔각이잖아. 그러면 이 공식의 모양이 맞아 떨어져 안 떨어져? 아주 조심하게. 정확하게는 이건 돼. 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C 값이 작아지니까 좌변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잖아. 근데 그 C가 더 작아진 거잖아. 네? 더 작아진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 되죠. 이게 되면 지워졌네. 이 그림도 당연히 되죠. 근데 문제가 이게 예각삼각형임을 판단하는 도구라고 했는데 둔각이잖아. 오류가 생겼지. 뭐라고요? 오류.
AC가 더 짧아졌어도 이건 당연히 만족하잖아요. 근데 예각이 아니지. 둔각삼각형이지. 그래서 주의점이 책에 써있는 게 이제 그거인 거야. C가 가장 긴 변이야. 얘는 가장 긴 변이 아니죠. 그래서 예외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A가 뭘 체크해야 돼? 가장 긴 변이 C임을 확인하고 비교는 항상 가장 긴 변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비교하는 거야. 내신형 공식이야 사실은. 한 번만 이해하고 나중에 기말 때 또 하면 돼. 사실은 저번 시간에 한 것까지만 중요해. 내 기준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뭐만 체크하면 된다? 가장 긴 변이 C임을 확인해서 비교 대상은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알았죠? 됐나요? 자 그럼 반대로 합시다. B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둔각이 되겠죠. A, B의 길이는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엔 C가 더 길어졌지. 너무나 당연한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가장 긴 변인 C제곱과의 크기 비교를 하면은 C제곱이 더 길겠지. 그림을 통해 이해하면 돼. 알겠나요? 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뭐 푸는 거야. 어디 보자. 자 837번을 보자면 가장 긴 변이 CA죠? 그럼 값을 비교해 볼게요. CA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3의 제곱, 5의 제곱하고 크기를 비교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7의 제곱은 49고 3의 제곱은 9고 5의 제곱은 25예요. 그럼 34죠. 그럼 누가 커? 얘가 크지. 이렇게 되지. 그럼 누가 큰 거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긴 거지. 그럼 이거는? 그럼 둔각삼각형. 됐어? 근데 보기를 보니까 둔각삼각형 보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공부해야 돼. 자, 왜 이걸 내가 설명해야 되나 참 짜증이 또 나는데 여러분 CA가 가장 긴 변이면 삼각형 그림 그릴 때 기본 상식이 이거예요. 자, 이러면 내가 꼭지점을 지금 잘못 쓴 거야. 잘 봐. 대변 대각 관계는 약속이 뭐냐면, 원래대로면 지금 그림에서도 드러나잖아. AC 지금 거기 보면 AC가 가장 긴 변이지. CA, CA. 그러면 둔각은 둔각이야. 그럼 어디가 둔각인 거야? 이게 둔각이지. 그럼 각 B가 90도보다 큰 을 찾아야 돼. 뭐라고? 각 B가 90도보다 크다. 어디 있어요? 보기에 보니까 4번에 있죠? 답이 4번이야. 근데 애들이 이거를 자 똑같아. 도형 단원인데 계산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림을 떠올리지 않으니까 틀리는 거야. 여긴 도형 단원이에요. 그림이 주예요. 그래프 단원은 그래프가 주였던 것처럼 계산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개념 문제 틀리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말하고는 했던 건 대변 대각 관계를 따졌을 때 선분 AC의 선분 AC, 선분 CA지 이 책은 선분 CA의 대각은 각 B가 맞는데 알파벳으로 표현하는 것도 원래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각 B지. 그럼 각 B의 대변은 B지수를 쓸 때 원래 대문자 소문자 관계로 이렇게 써야 돼. 대각 대변 몰랐으면 알아야 돼. 각 C의 대변이죠. 스몰 C 써야 돼. 여기는 각 A의 대변이죠. 스몰 A라고 원래 써야 돼요. 이거 원래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림 그리기의 기초 상식입니다. 알았죠? 꼭지점을 배치하는 순서는 사실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A, B, C건 C, A, B건 뭐 시계 방향으로 알파벳 해도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벳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크게 문제 없는데 보통 시중 교재는 반시계 방향으로 A, B, C를 많이 쓰긴 해. 근데 그건 크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야. 근데 대변 대각 관계 네이밍 하는 건 알아야 돼. 자, 답은 4번이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이건 필요할 수 있어서 일단 오늘은 안 지울 거예요. 자, 다음 내용도 지금 하는 거랑 유사한데, 자, 제목이 어때요? 이제 각의 크기에 따른 삼각형의 변의 길이. 자, 거기 네모 박스 보시면 첫 번째 1번 동그라미에 써 있는 게 뭔지 알겠니? 나머지 두 변의 차.
한 변의 길이 나머지 두 변의 합.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전에 그 삼각형 길이 결정 조건에 나오셨습니다. 자, 1학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 잘 들어. 가 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풀었냐면 경우의 수로 나눠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잘 들어.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근본적인 거. 이렇게 써 있으면 누가 가장 긴 변인지 알 수 없죠. 네. 이제 가능성 1번. 7은 될 수 없지. 10 때문에. 가능성 1번. 7이 가장 긴 변일 때, x가 가장 긴 변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삼각형 결정 조건을 쓰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였죠? x가 가장 긴 변이라면 x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걸 합친 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 이항하면 요래되지. 3이잖아. 3, 3, 3. 근데 이거를 가끔 문제집에 이제 공식화하고 있는 게 그럼 x의 범위가 3보다 크고 17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한마디로 하나로 압축한 게 이렇게 되죠. 3보다 크고 바로 17보다 작다. 어? 문제집에 나온 공식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있었어? 주어져 있는 두 변의 길이에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변의 길이의 범위예요.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똑같잖아. 항상 공식은 결과만 외우면 정답이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이따 뭐라고 보겠어요? 경우의 수. 10이 가장 긴 변일 때, x가 가장 긴 변일 때를 기준으로 결정조건 부등식을 세워보니까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이거 과정 알아야 되거든요. 알겠니? 거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피타만 주구장창 쓰면 틀린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저걸 꼭 쓰셔야 돼요. 변의 길이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건 똑같아 이제. 아까 했던 거랑 다른 게 없어.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를 보자. 그림만 보면 x가 가장 긴 변인 것처럼 보이긴 해. 근데 문제는 각 a가 90도보다 작대요. 자, 이런 건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각 a가 만약에 90도보다 크다면 둔각 삼각형이죠. 그럼 초딩도 아는 거. 이게 무조건 긴 변이지. 맞아? 이해됐어? 그렇다면 아직 필기하지 마. 무조건 x가 가장 긴 변이지. 그러면 결정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돼. 선생님, 5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지 않나요? 둔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긴 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림이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제목이 뭐야? 각의 크기에 따른 이라고 써있지. 둔각이면 둘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각이죠. 90도보다 작대요, 얘가. 그럼 적어도 잘 들어. 그림 공부한답시고. 아, 선생님. 딱 봐도 x가 가장 긴 변인데. 해가지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만 써제끼면 풀이 과정에서 틀리는 거야. 예각이면 이게 무조건 긴 변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풀을 해야 돼. 무슨 풀이야 이게? 누가 가장 긴 변인지 모른다니까? 예각인 경우는 그렇다고요. 직각 삼각형이나 둔각 삼각형이면 정해져 있어. 야, 직각 삼각형이면 빗변이 무조건 가장 긴 변이잖아. 이해됐니? 둘 다 그냥 피곤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정신 차려. 나도 피곤해. 자꾸 하는 거야. 원래 공부라는 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잘 봐. 아파. 자, 그러면 예각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긴 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얘가 가장 긴 변이거나 x가 가장 긴 변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공식을 무조건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과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나 이제 자신 있어. 그럼 배워. 알았니? 대부분 여러분들의 수학은 공식 위주의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말하는데 원리가 목숨이야 수학 공부는. 알았니?
암기할 거 많은데 쌤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알았니? 물론 외워야 되는 것도 분명히 그냥 외워야 되는 파트도 있어. 고등부 선생님들도 어차피 외워야 돼. 그냥 외워. 이런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다 원래는 이해를 해봐야 돼. 응? 증명 본인이 다 해봐야 된다니까. 자, 뭐가 가장 긴 변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만들어진다. 근데 장담하는데 그림 보고 이게 가장 긴 변 아니었어요? 그럼 이거 안 해. 이것만 해. 틀려. 풀이 과정에서 틀려. 다음 예각삼각형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처럼 하는 거야. 아까 예각할 때 뭐였어요? 예각의 대변. 아까 그림 다시 그려줘? 이거입니다. 이거. 자, 좀 주제가 달라지는 거야. 아까 공식은 반드시 C가 가장 긴 변이 있어요. 이겼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봐봐. 가장 긴 변이 어디인지 써있지 않지? 얘는 괜찮아. 그러니까 좀 구분을 지어야 돼. 변만 주어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가장 긴 변이 어디인지를 판단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각과 관련된 조건이 나와 있을 때에는 따질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를 체크했어야 돼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결정 조건은 꼭 체크를 아까 문제로 했어야 돼. 근데 얘는 꼭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예각삼각형일 때의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단어가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원래는 예각삼각형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 이유를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정확하게는 예각일 때의 공식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뭐라고요? 예각일 때의 공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각일 때의 공식이라고 보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자, 아까 이게 또 소개를 해드렸죠. 각이 된다. 이 변의 길이가 더 돌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C는 더 짧아져서 C가 가장 긴 변이 안 된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 이렇게? 하지만 여기가 예각인 건 똑같이. 단 주의점은 뭐였어? 아까 썼을 때에는 C가 가장 긴 변이 이때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만족했다고 무조건 예각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원인이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은근 논리적인 거야. 여기 헷갈리면 안 돼. 얘가 가장 긴 변인 경우면 100% 예각삼각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둔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막 써제끼면 무슨 일이 생겨? 둔각삼각형인데도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각인지 직각인지 뭐 사실 예각과 둔각이 제일 헷갈리는 거죠.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예각이냐 둔각삼각형이냐. 응? 에 대한 구분점을 지을 때 가장 긴 변인지 어딘지를 반드시 판단하고 적용을 해야지. 그냥 대입만 하면 안 된다. 자, 문제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 말은 그겁니다. 여기가 예각이니까 여기가 예각인 거야. 오케이? 그럼 적어도 잘 들으세요. 적어도 이 공식은 만족한다는 거지. 자, 그럼 해보죠. 자, 해보죠. 예각의 대변의 길이 여기 x군요. x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하고 비교했을 때, 자, 봐. 처음에 헷갈리니까 더 작지? 얘가 더 작아야 돼. 이것까지 찾아야 돼. 자, 16 더하기 얼마예요? 25니까 81이다. 자, 그럼 주의점 잘 들어라. 이렇게 써놓고 또 답을 못 내시는 인간들이 가끔 있는데, 예? 거기 보면 x가 자연수라고 써있죠? 저기 들어간 자연수는 뭐야? 2부터 8이지? 되네! 정신 차리고. 근데 얘는 어때? 41보다 작아야 돼. 응? X 제곱이 7의 제곱, 6의 제곱.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x를 뭐부터 들어가는 거냐 물어보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x 1부터 들어갈 수 있지. 6까지도. 요거 만족하는 x. 아, 이거 생각하지 말고
1부터 7은 안 되잖아. 66에 36까지 되죠? 응?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내야 돼? 봐. 만약에 x가 1이잖아? 무슨 일이 생겨? 이거 만족 못하지. 네. 이게 뭐예요? 삼각형 결정 조건이잖아요. 네. 그럼 x가 1이면 예각 삼각형이 되나? 싶었는데 삼각형 자체가 안 나와. 그래서 1은 안 돼. 됐나요? 그래서 2, 3, 4, 5, 6까지 들어가. 이해되니? 1이 안 되는지 알겠지? 결국은 여기도 되면서 여기도 되는 숫자는 2부터 6까지가 맞습니다. 5개지 5개? 은근 헷갈려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아까처럼 변의 길이만 갖고 예각인지 둔각인지 찾는 문제들은 반드시 어디가 가장 긴 변인지를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각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각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가 가장 긴 변인지 보다도 삼각형 결정 요건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예각일 때 공식, 둔각일 때 공식을 선별해가지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5개. 5개 아니야? 보기 없어? 아니. 있어요. 응, 있잖아. 답은 3번.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아까 내가 둔각삼각형 되는 경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러면 둔각삼각형이거든. 오케이? 그럼 봐. 여기 둔각이지. 여긴 예각이지. 자, 한번 비교만 해봐. 잘 들어. 둔각 기준으로 보면 15의 제곱과 잘 들어. 5의 제곱, 12의 제곱 비교하면 얘가 커. 해보면 커. 근데 여기 기준으로 보잖아. 그럼 얘 대변이 12잖아. 나머지 두 변은 어때요? 25 더하기 225? 여기 크죠? 네. 맞지? 어?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12의 제곱은 자 예각의 대변이란 말이야. 네. 응? 잘 들어. 근데 내가 말한 게 이 포지션은 원래대로면 예각 삼각형 공식이야. 근데 변의 길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 때는 주의점이 뭐라 그랬어? 변의 길이만 따지는 때는 이쪽에 있는 게 가장 긴 변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 네. 응? 변의 길이가 어디가 긴지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적용해버리면 자 이쪽이 더 길죠? 크죠? 어? 이쪽이 더 크죠? 두 변의 제곱의 더 크면 무슨 삼각형이었어? 앞에 거에서 예각 삼각형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 삼각형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변의 길이로만 놓고 예각인지 둔각인지를 구분을 지을 땐 이게 반드시 가장 긴 변일 때만 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열심히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반복 수학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자, 이제 14번, 15번 유형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피타고라스에서 쓸 일이 거의 없었네. 여기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왜 자기 이름 갖다 저런 거 만들게 된 걸까요? 글쎄요. 자, 보시죠. 이 그림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원가 부채꼴 할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가 부채꼴 할 때. 자, 뭐하러? 원가 부채꼴 때면 이게 반원이 부채꼴이잖아요. 반원이. 그래서 나오는데 그때도 이거 지금 몇 번 유형이니 이게? 14번하고 15번 유형 중에서 15번 유형이 주로 나왔었어. 둘이 연관성이 있거든. 자, 중2거니까 좀 재해석을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 자, 보세요. 지금 유형 14번 유형이지? 이 유형은 어떤 그림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각각의 변의 길이를 지름으로 갖는 반원을 그려요. 자, 그러면 반원 3개가 만들어졌죠? 난 지금부터 저 반원의 넓이를 한번 다 구해볼게.
자, 책에서 증명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반지름 2분의 a죠? 그럼 반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한 다음에 반원이에요. 나누기 2 해야 되지. 자, 2번 반원은 반지름 2분의 b죠? 이해됐니? 그러면 파이 반지름 제곱 반원. 얘는 반지름 2분의 c죠? 맞니? 네. 자, 2분의 c의 제곱 나누기 2 하는 거지. 계산해볼래? 얼마야? 8분의 a 제곱 파이예요. 맞아요? 얘를 계산하면 8분의 b 제곱 8분의 c 제곱 파이고. 뭐 암산도 해야지 이런 거 당연히. 무슨 관계가 있나요? 둘을 더해봤습니다. 둘을 더하면 자 봐라. 8분의 1에 파이로 묶이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나와. 둘이 더한 거야. 근데 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베이스가 뭐여서? 피타고라스 되잖아.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랑 같아? c제곱하고 같죠? 다시 피타고라스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c제곱이 되지. 둘이 어때? 같죠?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작은 두 반원의 넓이 합은 가장 큰 반원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니? 상당히 피곤해하는 오늘따라 둘 다. 수업할 의욕이 안 생기네. 피곤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니 나도 더 피곤해. 정신 차려. 네. 자, 1시간만 버텨. 1시간이나요? 1시간 20분 남았어요. 자, 작은 반원의 넓이의 합은 가장 큰 반원의 넓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쓰는 거야. 이거 쓰는 거야. 자, 보면 안 어려워.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중요한 건 이걸 빌드업을 해서 15번 유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일단 14번 유형은 굳이 내가 해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얘들아, BC의 길이. 자, 여기다 풀게. 844. 원래대로면 자 봐라. 저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반지름이 8파이고 넓이가 반원의 넓이가 8파이고 반원의 넓이가 10파이니까 반지름을 원래는 구할 수 있지. 네. 봐라, 보여줄게. 원 전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반원의 넓이가 8파이였어요. 그럼 원의 넓이는 16파이겠죠? 네. 16파이겠죠? 그러면 그럼 반지름은 4겠죠? 아, 됐니? 네. 다음 문제가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반원의 넓이가 얼마였냐면 10파이니까 원의 넓이는 20파이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파이 r 제곱했더니 20파이가 됐어. r 제곱은 20이 되는데 자, 20이 제곱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지름을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못 구해. 물론 이런 일이 있을 때 대비해서 내가 뭐라 그랬지? 구할 생각하지 마라. 통째로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요딴 얘기했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볼게. R이라고 써놨잖아. 반지름. 어디 구하는 거야? 이 길이 구하는 거지. 맞아? 그럼 X라고 해보면 피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뒷변의 제곱은 여긴 그러면 얼마야? 8이죠? 네. 8의 제곱 더하기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가 R이잖아. 그럼 2R이지? 그래서 2R의 제곱 이렇게 해서 그냥 식을 세우는 거야. 내가 무조건 정해줬잖아. 직접 구할 수 없는 숫자는 다른 식에 대입하는 거라 했어. 만들었어. 이게 20이에요. 안 구해도 되지? 그래. 그래서 4 곱하기 20이니까 더하면 자, 제곱수네요. x는 12죠. 그래서 답이 나온다. 나와 저렇게. 지금 무슨 풀이를 했죠? 이 공식을 모를 때 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풀이는 니네가 이걸 나중에 풀 일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2학년 끝나고 나서 저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풀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때 솔직히 이 공식 까먹지 않겠니? 네. 피타는 알아도 피타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절대로. 피타는 계속 하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니네가 나중에 까먹었을 때 풀 수 있는 풀이는 이거야. 내가 니네들한테 강조하잖아. 공식을 까먹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오케이? 원의 넓이를 누가 몰라.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 단 지금은 배웠잖아. 네. 그럼 이걸 써먹는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쉽죠. 당연히 더 쉽죠. 여기가 18이었니? 네. 자, 그림의 크기를 무시하고 하자. 여기 구하는 거죠. 여기 네. 여기. 공식에 따르면 두 넓이의 합이 얘랑 같은 거지. 네. 18파이. 자, 그러면 원의 넓이는 36파이 됐죠. 맞아요? 당연히 18이니까 36파이의 넓이를 갖는 원의 반지름은 66에 36이잖아. 그래서 6이라고 쉽게 나온다고. 이 문제는 지름을 물어본 거예요. 열심히 풀어놓고 또 반지름 보기에서 골라쓰는 인간들 많습니다. 알겠니? 실제로 학교 보기가 그래. 다 풀어놓고 지름 구하세요. 근데 반지름 보기에서 찾는다니까. 알았니? 네. 자, 답은 12가 맞죠 그러면? 계산도 거의 안 했잖아. 어? 네. 그러니까 공식이 좋긴 좋아. 좋은데 원리도 그러고 외우지 말라고. 전 내가 연필을 몇 번을 끄적거려야 돼 지금 보면.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까먹어도 저렇게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을 평소에 키워놔야 된다고. 이건 까먹어도 돼. 응? 뭐하러 외워 이거는. 그냥. 네. 이거 저희 예전에 1학년 중원 기말에 나왔었는데. 자, 다음 유형이 15분 유형 맞니? 네. 자, 이어서 한다. 네. 자, 봐라. 다음 유형은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의적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반원을 잘 들어 접어 올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라고 했을 때 결론이 당연히 15번 유형에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 생각하면 증명하자. 왜 접어 올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반원이 접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 지나가. 저건 앞에 봐. 여기 지나가. 어? 왜 지나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증명하자고. 자, 내 말은 이거예요.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중점. 빗변의 센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빗변의 센터가 외심인데 아래쪽에 있는 큰 반원 입장에서 보면 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연결해봐. 외심이 뭐였어? 외접원의 중심이었어. 네. 근데 이 녀석도 원의 중심이 이거래. 그럼 결론 지어봐. 이 원은 뭐야? 의심. 외접원이야. 됐니? 외접원이야. 정훈아, 듣고 있니? 저번 정신 차리라니까? 어? 외접원이야 이거. 그럼 이건 외접원의 중심이야. 네.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어? 정훈아? 또 얘기할 거야 너 때문에. 빗변의 중심. 빗변의 센터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녀석은 큰 원의 중심이죠. 네. 네? 외심이 뭐라고? 외접원의 중심이야. 얘가 그걸 갖고 있어. 그럼 결론이 뭐야? 이거 외접원이야. 네. 외접원 어떻게 그려? 삼각. 여기 그리잖아. 점을 지나는. 맞아요? 그래서 접어 올리면 당연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유형 기본 그림입니다. 됐니?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잘 들어. 좀 지울게. 거기 기본이지 이거. 색칠한 부분. 그걸 통째로 합쳐서 요거라고 했을 때 전넓이가 뭐랑 같은지에 대한 특징을 찾아낸 게 이것도 이름 써있나?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고 써있죠? 진짜 쉬워요. 잘 보세요. 아까 그림을 잘 생각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돼 있지? 저 넓이를 중학교 1학년 때 니네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전체 넓이로. 하나 전체 넓이를 하면 잘 들어. 이렇게 생긴 반원이 있었죠? 네. 그 사이에 직각삼각형이 있었죠? 네. 이렇게 생긴 반원이 있었죠? 네. 세 개를 다 더하면 전체 넓이지. 네. 그 중에 색칠이 안 된 부분은 큰 반원이지. 네. 그걸 빼. 큰 반원을 뺐는데 중1 때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못 쓰기 때문에 순수하게 변의 길이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하나 다 구했어. 그때. 근데 지금은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좀 꼴의 나이를 먹었으니까 배운 게 있잖아. 안 해도 돼. 왜냐? 아까 우리 뭘 알았죠? 작은 두 반의 합은
가장 큰 반원의 넓이와 같다는 걸 확인했지. 그럼 이거를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게 이거 세 개 다 더해서 얘를 빼는 거라며. 에? 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얘랑 같으니까 지워지겠죠. 네. 약분되겠죠. 그럼 약분되니까 뭐밖에 안 나와? 그게 공식. 그래서 중1 때는 어떻게 얘들한테 얘기했냐면 이걸 설명해 줄 수 없지. 그러니까 얘들아 계산했더니 답이 뭐가 나왔어? 24가 나왔대. 직접 계산해서 빼니까 24가 나온 거야. 24가. 자 근데 봐봐. 야, 이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24의 넓이가 이 그림에서 어디 있니? 8, 48. 이거. 그러니까 그거랑 이 색칠한 거랑 넓이가 뮤것 같아. 근데 애들이 신기해 하겠지 일단. 왜요? 뭐 이런 일도 있어. 이거 구하려면 원의 넓이 일부분이니까 파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얘기야. 파이는 단위가 아니에요. 선생님 공식에 파이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만 얘기해 줄까? 반지름이 파이인 원주를 계산해 보세요. 미안, 파이분의 1. 반지름이 파이분의 1인 원주를 계산해 보세요. 위 파이 R이니까 원주인데 파이가 없어. 선생님 왜 파이가 없어요? 단위가 아니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 넓이도 마찬가지야. 파이 R 제곱에 넣어봐봐. 파이가 3.1에서 1공이고 그럼 파이분의 1이지. 네. 왜 분모에 파이가 있어요? 단위가 아니라니까. 숫자야, 숫자. 맞죠? 원, 주, 율, 숫자잖아. 똑같은 얘기야. 이 넓이에 왜 파이가 없어요?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특이한 거야, 물론 이게. 특이한 거야. 특이한 거긴 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처럼 일일이 아까처럼 막 다 구했잖아요. 그건 정말 까먹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말한 건 그거라도 최후의 보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저짓거리 진짜 할 줄 모르면 문제 그냥 손도 못 대는 거잖아. 고등학교 문제 나중에 해보세요. 손도 못 대. 뭐 옆을 끄적거려 엄두도 안 나. 근데 그게 난이도에 비하면 애들이 너무 쉽게 연필을 못 대. 그러니까 잘 말한다고 그러니까. 난이도에 비해서 어려워지긴 하겠지. 고등학교 게 어떻게 중학교 거보다 쉽냐? 쉬운 단어도 있어. 근데 아닌 게 대부분인데 난이도에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애들이 이 문제를 풀 의지가 급속도로 줄어든다고. 조금만 노력해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야. 암만 학교 시험은 어려워도 50점도 못 받는 애들이 허다하다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많어. 근데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참 개판으로 한 거야. 응?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제자애들 올라가는 애 종종 나 찾아온다고 했죠. 응? 내가 챙겨준 거 솔직히 그냥 중3 시절에 했을 때는 하기 싫었는데 시험을 봐보고 시험대를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을 하더래. 이유가 있어. 응? 이유 필요하니까 하라고 자꾸 하는 거야. 걔네 나중에 막 고등학교 시험들 일부러 막 풀어보고 그랬어. 3학년 2학기 때. 니네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023 작년에 봤을 때 3년도구나. 2023년 기출시험들 거의 다 풀었어. 너무 어려운 학교 빼고. 그건 너무 힘드니까. 응? 하, 중, 상, 최상 빼고. 상까지 다 풀어봤단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기출시험지 보러 애들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일찍 와서 계속 시험 봤어요.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이 어떻게 돼? 다 안 좋았어. 오는 애도 있었어. 너무 시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이랑 급이 다르게 성적이 안 나와. 실제로 시험 봐보면. 20점 이하. 그래, 그런 애들도 많어. 아니, 작년에 봤던 애들이 그렇다는 거지. 걔네들은 복습도 안 했고 시험 대비도 안 한 애들이잖아. 어떻게 그런데 현역 애들이랑 성적이 비등하게 나오겠어. 어? 내가 그걸 하라고 하는 건 두 가지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채찍질. 그리고 현실 자각. 자각이냐? 아무튼 간에. 너 그런 거야. 내 애들한테 항상 입 벌어치는 얘기해. 야, 지금 30점 맞았어? 괜찮아. 시험 대비도 안 했고 복습도 아직 안 했어. 라이트쌤 반복수학 한번 한 애들이야 그냥. 그러면 잘 보는 게 이상한 거야. 학교 시험 요즘 어렵거든.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 1년 뒤면은 니네 중간고사 봐야 될 시즌인데 1년도 아니죠. 한 7, 8개월 뒤야 그때는. 근데 그때까지 노력 안 하고 지금 하던 대로만 공부하잖아. 그럼 니네 1년 뒤에 시험 성적이 지금 니네가 본 시험지 성적하고 똑같을 거야. 그 단어를 아직도 애들이 기억을 해. 그게 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여기서 노력을 더 안 하면 내가 뭐 어디 학교 갔는지 모르겠지만 38점 나왔어. 1년 뒤에 내신 성적 이거 너무 생각해봐. 끔찍하잖아. 그게 갑자기 현실 자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공부를 집에서 했대. 자기 했대. 그걸 몰랐는데 못 본 거야. 그걸 느끼고 이게 무슨 반타적이야. 이걸 느끼고 노력을 하니까 8개월 뒤에 학교에서 첫 중간고사 봤더니 걔는 전교 1등 했어요. 수업. 부흥고 갔는데 아니 인도공고. 걔 그런 애 아니었어. 중학교 때보다 시험 더 잘 보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지. 뭐? 중학교 때 90점 넘어본 적이 없는 애야. 고등학교 때에서 처음 90점 넘어본 거야.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오히려 그래서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자기가 잘못된 걸 메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도 기분 좋으니까 시험 끝나면 찾아와 나한테. 중간고사 끝나고 왔고 기말고사 끝나고 또 중간고사 때는 전교 9등 했대. 수학만. 기말을 1등 했대. 그리고 그 전해에도 가끔 찾아오는데 걔는 부흥고등학교 갔거든. 고2하지. 전교에서 자기만 100점이야. 걔도 똑같은 애야. 아까 말했던 애랑 똑같아. 심지어 걔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학원을 뒤늦게 다니는데 걔는 뒤늦게 나는 3학년 한 1학기 때쯤 와서 날 만나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혼자 꾸역꾸역 했는데 고등학교 걸 혼자 하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반 배정을 나한테 받은 거지.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이빨로처럼 공부 방식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지 않냐. 그럼 걔가 심지어 수학학원도 처음이래요. 그럼 내가 수학 선생님 첫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철석같이 듣고 다 한 거야. 플러스 집에서 혼자 공부 길게 한 애들은 습관이 좋아. 자기 주도적으로 한 애들이기 때문에 거의 습관이 좋아. 혼자 공부했는데도 오답노트 평소에 다 썼대. 귀찮거든. 안 해. 걔는 했어. 남자애들. 근데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오답노트 강조를 하니까 자기는 계속 썼다는 거야. 야, 너 진짜 잘했다. 야. 그럼 이것 좀 바꿔봐. 확 늘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된 거야. 말을 들어야 돼. 말 안 들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얘기했잖아. 그리고 다른 학원 가봤자 바뀌어? 안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 거니? 자신 있니? 지금 와서 자신 있으면 그만두고 혼자 한번 해봐. 나 안 될 거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안 해서. 얘기했잖아. 노력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라고. 좀 해. 무조건 늘어. 안 될 수가 없다니까. 늘어. 이건 무조건. 고등학교 얘기는 하지 않아. 중학교 건 무조건 늘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잖아. 뒤에서 성적이 똑같은 성적 나오면 짜증 나죠. 내 짜증을 내기 앞서서 내가 과연 선생님 말을 잘 새겨 들었나? 노력을 안 한 게 있나? 수업 시간에 집중은 잘했나? 요즘 많이 떠들었던 게 숙제 습관이지. 집에서 세상과 단절을 구하고 노래 듣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인스타 하지 말고 카톡 하지 말고 숙제만 하라고 그랬지? 아직도 안 지키지? 반성해야 돼. 말 안 들으면 안 바뀌어. 그래놓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열이 받아야 하거든요. 알았죠? 어려울수록 오래 공부하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학이 너무 어렵잖아? 놀 자격이 없어. 놀 시간이 없는 거야 정확하게. 숙제를 여러 번 봐야 돼. 근데 저희는 진짜 막 학교 가서도 한번 풀어보고요. 학원 오기 전에 제가 사진으로 핸드폰 사진 찍어놓은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왔는데 아무리 봐도 풀이를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 그래야 내가 풀어주면 딱 뭐가 느껴져? 아, 내가 이걸 몰라서 못했구나. 그게 공부인 거야. 내가 풀어주는 거 받아줬고 채모치고 넘어가는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게 평상시에 몸에 배어 있어야 돼. 알았어요? 학원 와서 이거 다 해주세요. 공부 안 한 거야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다 풀어주면 그거 공부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나만 신나는 거예요. 나만 공부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도 공부가 돼요 실제로. 그리고 니네가 수학 지식을 얼마나 현직하게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한테 뭔가 시험 기간이나 됐을 때 한번 수학 문제 누가 모르면 한번 풀어줘 봐봐. 아는 거면. 그게 공부 엄청 잘 돼. 스스로 복습이 되는 거야 그게. 그건 3학년 때 할 얘기긴 한데 그렇게 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돼.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야. 수학은 단기간에 안 늘어요. 알았죠? 떨어지긴 떨어지지 늘진 않아 그러면. 자,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랬죠. 잔소리. 결론 공식만 외우지 마세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알았다면 대표 문제는 날로 먹을 수 있고 847번은 색칠된 게 두 군데가 있죠. 어디 색칠돼 있지? 그 중간에 살짝 기억. 직각 삼각형까지 색칠돼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원리를 알아내는 게 뭐예요? 이거 두 부분의 넓이가 직각 삼각형과 넓이가 같대. 근데 지금 문제는 색칠한 게 두 군데가 칠해져 있지. 그 말은 결론이 뭐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은 직각 삼각형의 넓이의 2배와 같겠죠. 네. 됐니? 네. 근데 이걸 공식을 까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빗변의 길이가 자 까먹은 사람은 피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52, 13도 까먹은 사람이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타고라스 공식을 써서 빗변의 길이가 13인 걸 알아낸 뒤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네. 중학교 1학년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네? 반지름이 6인 원, 반지름이 2분의 5인 원, 반지름이 2분의 13인 원의 넓이를 다 구해가지고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나오겠지. 그렇게라도 푸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선생님 이거 푸는 공식 있지 않았어요? 공식 좀 알려주세요. 혼나. 그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하는 생각이야. 알아내야지 공식을요? 아니 이렇게 풀어서라도 알아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왜 지금 고치는 시간을 그렇게 오래 주는데 계속 고민하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여러분들 방학 계획표 진도랑 지금 많이 쳐져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보내준 계획표가 있어요. 진도를 체크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획표는 여기까지 나간다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갔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계획표를 꼼꼼히 보시는 어머님들이면 니네 계획표 3학년 1학기 거 계산 단원까지 다 하는 걸로 적혀 있어. 1학기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 응? 못 나가 지금 이러면. 진도 나가서 뭘 소용이 있어. 물론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부모님하고 상담했을 때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얘기를 할 거야 나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하시면 학원 안 다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설득하고 싶진 않아. 왜? 나갈 수 없다고 나 생각하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야 돼. 아까 말한 그 바른 예시 공통점이 뭐야? 그 반 애들 다 진도가 느린 애들. 근데 1등 하잖아. 응? 진도가 실력이면 그 부흥고에 진도 빠른 애들이 없겠니? 엄청 영재반 출신은 없겠니? 있어. 근데 걔는 왜 100점을 못 받았을까? 실수해서?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응? 진도가 다면 잘해야죠. 거의 그런 애들이 없다. 가끔 발견되는 애들은 노력도 엄청나게 하는 애들. 티 안 나게. 조용히 자기 성격 만드는 애. 이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 전교 1등은 괜히 전교 1등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유지를 하고 때로는 떨어질까봐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애들이야.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근데 가끔 좀 예민한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등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상대평가라서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전교권이었다가 과목 몇 개 망하면 정규 등수가 팍 떨어지거든요. 그럼 내신 성적 팍 떨어지거든요. 실수할 수 있잖아 사람이. 컨디션 안 좋고 종종 있대 요즘. 예민한 거지.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기 싫어요가 아니야. 질이 다르죠. 공부하기 싫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지를 하는 스트레스인 거지. 응? 그 경지까지 일단 갑시다 좀. 그때 고통 그때 가서 고민하세요. 부단히 해야지. 자 아까 847번 답 얼마야 그러면? 60 제곱센티미터. 2번이죠 이거. 됐니? 네. 넘겨. 16, 17번. 유형 2개가. 자, 2개 남았어. 이것도 내신형이기 때문에 한번 적용만 하고 까먹어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을 까먹었으면 기본으로만 푸는 겁니다. 자, 보시죠. 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결론은 변의 길이가요, 여러분. 변의 길이가 파란색에 임의의 선분이 그려져 있고 네. 그냥 대각에서 대변에 아무 의미 없는 선 하나 그린 거야. 중선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연결한 거랑 빨강색. 빗변이랑 있는데 공식만 얘기할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영상에서 내가 증명을 한번 해줬어요.
자, 공식이 뭐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 더하기 b제곱과 자, 이게 반복 수학에도 연습하는 게 있어. 자, 숙제할 때 열심히 해오고 적용하는 연습만 합시다. 일단은. 자, 아무래도 이게 피타다 보니까 닮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851번이 닮음인데 알겠니? 중점. 그렇죠. D가 중점이죠. 네. 중점, 연결, 정리 1번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나니? 네. 중점끼리 연결하면 평행선이 만들어진다. 길이의 B는 1대 2. 그래서 요 길이가 5가 되는 거지. 이게 닮음과 섞어서 나온다고. 피타 단독 문제는 심화가 그렇게 많이 안 내요. 그럼 구하는 게 뭐예요? D2의 제곱과 C2의 제곱. 자, 요거죠.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파란색의 제곱 더하기 파란색의 제곱이지?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과 같겠지. 됐니? 자, 이렇게 해서 풀면 공식을 알아도 닮은 모르면 이거 틀리는 거야. 125. 2번이죠? 자, 다음. 요거 다 하고 좀 했다 하자. 나도 졸리다. 참 금요일은 피곤한 건 맞아. 선생님 토요일 예는데요? 하루 종일 졸려 토요일. 자, 17번 유형은요, 영상에서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림에서 쓰는 건, 자, 이것도 이제 공식 증명은 따로 해줬으니까 잘 봐. 무슨 사각형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연처럼. 대각선이 수직인 사각형이에요. 오케이? 대각선이 수직인 특수한 사각형이에요. 그때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랫모도 대각선 사실. 계속 이게 돼요. 그래서 자, 공식의 구조는 대변끼리 제곱을 해요. 대변끼리 제곱을 해요. 그게 둘이 서로 같다가 공식. 증명은 영상에서 했으니까 생략. 그리고 하나 원래 또 있어. 그게 뭐냐면 직사각형도 있어. 봐봐. 자, 영상에서 얘기한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건 대각선이 아니야. 살짝 꺾여 있는 거야. 내가 그랬을 때 저랑 그래서 저거 보면서 쓰거든요. 둘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잘 보세요. 따로따로 외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똑같은 그림인데 주작지를 이렇게 해. 자, 요거 잘라서 탁 들어.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쪽으로 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마지막에 좀 더 움직였어. 이렇게 왔다가 자, 요 점이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까? 똑같은 물고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없는 거죠. 오, 쏜다. 그럼 똑같지? 똑같지? 근데 이건 다른 공식이 절대로 아니야. 예전에 피타 심화 문제가 이걸로 나왔어. 넘게중학교 때 나왔는데 작살이 났지 나는. 공식만 해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출제되기 전에 난 이미 설명을 나는 해줬어. 너 공부 안 하잖아 솔직히. 뒤지게 혼냈어 그래가지고. 야,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너 이거 기억 안 나냐? 안 나는데. 시험 기간에 해준 건데 안 나는데. 그래, 너 맞출 자격도 없다 야. 이랬어. 화도 안 나더라고.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공식만 기억. 이건 알아. 공식은 참 좋아하니까요. 아는데 왜 못 풀었냐? 적용이 안 되던데요? 원리를 모르니까 적용을 못 풀었어. 이거는 이거 공식 똑같아요. 근데 이 책에는 요 그림이 없지? 근데 이게 저기 어디요? 반복 수학이 있어요.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 앞에 내용과 섞여 있는 건 오히려 854번이 어려울 수 있어. 자, 얘는 등변 사다리 꼬리가 써있죠.
네. 등변사다리꼴의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지웠던 그림이 정체가 뭐였냐면 대각선이 90도인 사각형에서는 내가 아까 말로 뭐라 그랬죠? 대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같다. 네. 대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같다. 대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 같다. 이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근데 8하고 12 보이니? 네. 그럼 대변의 제곱의 합은 이거겠죠? 그럼 아까 배운 거에 따르면 대변의 제곱의 합이 같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등변사다리꼴의 성질 뭐가 있었죠?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걸 모르면 공식만 알고 또 못 푸는 거야. 등변사다리꼴은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가 있었어요. 따라서 2a가 됩니다. 아 미안하다. 아 맞구나. a의 제곱 두 번 더 하면 되니까. 됐냐? 그럼 a 나오죠? 나오죠? 네. 자 얼마야 이거? 208이니? 그러면 104니? 뭐 구하는 거야? 아 제곱 구하는 거구나. 자 가. 이거 제곱수 아니니까 a 못 구하지. 그러니까 a 제곱으로 a, b의 제곱을 물어보잖아. 이거 제곱 물어봤잖아. 그래서 제곱값인 거야. 2번이지? 네. 104. 정리하고 10분만 쉬자. 지금 15분 끝나고 뭐예요? 쌤비 해야죠. 어, 내신 설명해야죠. 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자, 저번에 외심만 떠들었어요. 그래서 외심 내심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단원이라 잘 들으세요. 자,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내심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자, 외워야 되는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자, 내심은 삼각형 안에 접하고 있는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내심 찾는 방법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자, 이게 내심을 찾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저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외심을 찾는 방법은 각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개념 문제 나올 때 두 개만 그려도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뭐야? 외심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다음 중 외심을 나타내는 그림은 했을 때 이건 맞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외울 때 똑바로 외우라 했잖아.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고 했지. 그래서 반드시 세 군데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외심이죠. 그러나 하나라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외심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에 대한 보조서는 두 개만 그리면 돼요. 특징에 관련된 거 공식이잖아. 특징과 관련된 거는 반드시 세 개가 다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심을 찾는 방법,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거 안 그려도 된다고요. 오케이? 하지만 개념서에는 그려져 있어. 이게 뭐야? 내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말을 했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저거라고 했어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맞아? 네. 그래서 내심은 심화 문제에도 각과 관련된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나라고 했을 때, 내심에서 우리가 증명 없이 외웠던 개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1 때 우리가 원과 부채꼴을 공부하면서 개념 중에 활선이라는 게 있었고, 뚫고 지나가는 선. 그 활선 때문에 만들어진 이 부분을 우리는 활골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활선은 원을 관통하는 거예요. 근데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수학적인 용어로는 만난다가 접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접선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만난 교점 자체를 우리는 접점이라고 단어를 붙였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
매우 증명하지 않고 그냥 암기했던 증명이 있긴 있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뺀 거야 그냥. 원래 중심이죠? 접점하고 반지름을 연결을 했어요. 빨간색 반지름인 거 맞지? 그게 접선과 무조건 몇 도? 90도라는 게 공식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원은 반지름 보조선이 목숨과 같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러면 그 반지름 보조선 넘버원이 뭐냐면 중3 때에도 원 나오고 고등학교 때에도 원이 나와요. 그때에도 접점 보이면 이거 수능 공부하는 애들 진리야. 접점 보이면 뭐부터 연결해? 반지름 먼저 연결하세요가 원리. 뭐라고요? 접점 보이면 반지름 연결. 접점 보이면 반지름 연결. 심지어 몇 도야? 90도. 이게 수능 공식이야 심지어. 니네 이거 수능 공식이야. 생각보다 근데 접점이 있는 것도 파악 안 하고 연결조차 안 하는 애들도 많다고.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알았니? 그래서 오죽하면 반지름 보조선만 잘 그려도 반은 푼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접점 보이면 반지름 긋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빨간색이 내저번의 반지름이죠? 근데 똑바로 공부하세요. 내저번의 반지름인데 책에는 반지름의 길이 같다고 써있지 않아.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잘 들어라. 내저번의 중심이 있어요. 이게 반지름인 거죠? 네. 반지름인 거죠? 근데 원이 안 그려져 있죠? 네. 안 그려져 있어 원래 보통 잘.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인 게 안 보이니까 개념서에 이렇게 써있는 거야. 자, 중요한 얘기 또 해야 돼. 이 그림을 언제 봤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위치관계 공부할 때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본 내용 단원에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라는 걸 통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정확하게는 최단 거리. 최단 거리를 우리는 수선이라고 불렀고요. 수선을 내려서 만난 교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이게 아까 접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수선의 발이 되는 거야. 그럼 내 말은 뭐냐면 이 빨간색이 원래 수학적 개념은 뭐야? 반지름도 맞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인 수선의 길이에요. 최단 거리라고 했죠? 거리.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내심으로부터 점. 내심으로부터 여기서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지. 내심으로부터 삼각형의 변의 길이까지의 거리가 같다. 뭐라고? 내심으로부터 삼각형의 변까지의 거리가 1, 2, 3가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외심은 꼭지점까지의 거리 같다고. 내심은 변까지의 거리 같다고 구분이 지어진다. 그림을 통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거리가 같은 이유는 외심도 외접원의 반지름이었기 때문에 거리가 같다고 했었어요. 뭐라고요? 꼭지점까지의 거리, 길이가 같은 이유는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다고 했잖아. 얘도 거리죠. 그리고 얘도 반지름이죠. 당연한 거야. 하다 보면.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두 번째는 뭐였어? 내심에서 각 선분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유는 반지름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말하는 것도 중3 때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접선이라는 개념을 또 얘기를 할 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 접선이라는 게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 했잖아. 그럼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접선인 거 이해됐죠? 근데 이걸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삼각형의 꼭지점에서부터 보는 거야. 여기 사람이 서 있어. 여기 원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물총을 쏜 거야. 물총을 쏘는데 이게 원이 있으면 원에 탁 맞게끔 쏜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기가 물총을 쏜 거야.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물을 이렇게도 쏠 수 있고 이렇게도 쏠 수 있지.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원 밖에 있는 지점에서 뭔가 레이저를 쏘는 거야. 물총을 쏘는 거야. 그럼 무조건 몇 가지 방향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게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접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스쳐 지나가는 선은 다 뭐야? 접선이야, 접선이야. 그럼 원에 속해 있지 않은 원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은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길이가 같다는 게 공식이에요. 증명합시다. 그냥 외우는 건 없어. 내가 정해주지 않는 이상 이거 그냥 외우는 거잖아. 90도 그냥 외우는 거야. 빼고는 다 할 이유가 있어. 합동으로 증명합니다.
1번 직각, 2번 직각. 무슨 합동? 이거 모르는 거 같은 거 같아요. 아니 RH 돼야 돼요? 되죠? 아닙니다. 되죠? 그러면 RH S일까요? A일까요? A. 둘 다 돼요 사실. S인 이유는 반지름이. 이것 때문에. A인 이유는 아니 아니 가계이동분선이니까. 잘했어. 둘 다 돼. 어쨌든 합동인 걸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야. 근본적으로. 물론 시험 대비 때는 합동 조건까지 알아야 되는 디테일함이 중요하지만 합동임을 알아낼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냥 같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 공부는 없다니까요. 자, 그럼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으로서 이거랑 이게 대응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원 밖의점에서 물총 접선은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도 삼각형의 꼭지점이니까 물총을 두 개 쓸 수 있겠네요. 길이 같겠죠? 됐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물총을 아이고 색깔이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물총을 쓸 수 있겠지? 길이가 같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심은 접선 같다가 세 군데에서 생겨요. 3학년 때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도 나와요. 근데도 풀이가 저걸로 풀어요. 뭐가 같다고? 접선의 길이가 두 개씩 있는데 같다. 그럼 사각형이면 네 군데 생기겠지. 오각형이면 다섯 군데 생기겠지. 풀이가 그거야. 알겠니? 그거야. 그러니까 2학년 거 잘 돼 있으면 3학년 건 확정판인데 쓰는 내용이 2학년 거랑 똑같아. 희한하게 3학년 것도 못한 애들은 내가 얘기했잖아. 2학년 것도 못한 애들이라니까. 응?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심으로 나오는 건 아니야. 그림의 구조만 그렇다는 거야. 외심, 내심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사각형 안에 접하는 원 있죠. 사다리꼴 안에 접하는 원도 있고 정사각형은 기본적으로 원이 내접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문제를 냈을 때 그런 걸 낼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근데 풀이 아이디어가 접선 두 개씩 있고 길이 같다. 똑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세 개로 풀어봐요. 정리하면은 보면은요 뭘 좀 도와줘야 될까? 자, 일단 많이 틀리는 게 29번 같은 거죠. 써볼까? 기억은 뭘까요? 이거 내가 안 해줬지 이거? 기억은 중선이죠 이거? 그럼 무게중심이지 이거? 기억이 29번의 기억이야? 29번 기억이 어딨어? 넌 뭘 피고 있는 지금? 그럼 뭔데? 셀비 아니에요? 맞아요. 형사 피고 있지 또. 네. 앞으로 가야지. 거기 말고 뒤잖아. 아 어쩐지 아하. 설명은 삼각형 계속 듣고 있으면서 뭐 형사 피고 하지. 아하. 29번의 기억. 중선이죠? 네.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무게중심. 무게중심 쓰세요 한글로. 어쩐지 이상한 거를 얘기했어. 이거 겁나 틀려 개정 문제. 니은 수직이등분선이죠. 저거 다 집중을 해. 외심. 수직이등분선이죠. 두 개만 그려줬어도 된다 했지? 외심 찾기 선이죠? 두 개만 있어도 된다 했어요. 그거 외심이에요. 쓰세요. 자, 디귿은 D에서 네. 각 선분에 수선 내린 거지. 근데 길이가 같지. 그럼 뭐였어? 아까 말한 점에서 내심에서 각 선분까지의 거리 같다죠. 이게 내심 특징 두 번째 거였어요. 내심 써. 디귿의 내심 써. 리을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원래 삼각형의 세 수선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안 나와요. 몰라도 돼. 그래서 그냥 패스.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걸 좀 헷갈려하는 게 뭘까? 90도가 보이니까 각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랑 괜히 헷갈려요. 야, 어딜 봐서 이게 이등분이냐? 아니지? 왜 안 찍어냈어요? 미음은 내심 찾기죠?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자, 미음 내심 쓰면 되고요. 비읍은 꼭지점까지의 세 꼭지점이지? 네. 세 꼭지점까지 거리 같으니까 외심이죠. 됐나요? 자, 넘어가. 뭘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31번 해줘야 되니? 해줘? 안 고쳤지? 봐봐. 이거 이등변이죠? 자,
이등변이면 좀 문제가 난이도가 내려가요. 왜냐면 밑간 잘 들어.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등변 삼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윗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거는 내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내각의 이등분선 위에 내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쪽 선본 입장에서는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은 외심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외심 보조선이자 내심 보조선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 라인에 외심, 내심이 다 위치해요. 일치가 아니라 요 라인의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걸 안다면 거기 I라고 써있는 게 내심이잖아. 네? 내심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자신있게 이렇게 쭉 그어도 돼. 근데 작은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치고 또 이렇게 그려져 있지. 네. 그럼 이것조차도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52도.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 구하는 거구나. 자, 그 아까 말했잖아. 내심은 각과 관련된 기본 원칙은 다른 건 죽었다 깨어나도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 각의 이등분선이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등분 맞나요? 네. 그다음 이것도 각의 이등분선이겠죠? 그러면 이등분 이렇게 되겠지. 네. 됐니? 네. 근데 이게 전체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밑각 구할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밑각 구할 수 있고 노란색 때문에 절반. 빨간색 때문에 절반이니까 4분의 1이겠죠. 네. 됐어? 개념이야. 다 도형은 개념으로 푸는 거야. 자, 밑각이 얼마야 이거? 64도. 64분의 1 컨닝했어. 4분의 1 곱하면 되지. 16? 15? 16? 됐죠? 자,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34, 35도 꽤나 나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도 저렇게 부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이거 맞으면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네. 아, 물론 내 풀이가 정답은 아니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감으로 얼렁뚱땅 풀었으면 똑바로 공부하라는 거야. 이거 그 내심이 그 90 플러스 2분의 1 값이. 나는 그 공식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하지 말라는 짓 하고 있어도 그걸로만 문제 풀면 공부 못하는 거야. 그건 시험 대비 때부터 쓰세요. 네. 아니? 네. 왜 시험 대비 땐 당연히 했던 걸 빨리 풀고 어려운 거 고민해야지. 그래야 돼. 시험 대비 때 원래 어려운 거가 메인이 돼야 돼. 쉬운 거나 했던 거는 좀 효율적으로 빨리 풀고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니네 내가 얘기했잖아. 기말 중간고사 대비 잘 안 된 이유. 기본 내용도 잘 못 풀었다고. 어떻게 시험 잘 보니? 이번에 두고 보겠어요. 자, 21도, 21도 썼어. 자, 그럼 이게 또 내심이니까 각의 크기 같겠죠? 네. 이게 쓰라고. 각의 크기 같겠죠? 쓰라고. 어디 구하는 거야? I, A, D. 여기 구하는 거네. 자, 여기 어떻게 구할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내저번에 얘가 내심이기 때문에 이게 각의 등분선이 되겠죠? 이렇게 갔겠지? 네. 이것도 구할 수 있잖아. 응?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48이니까 42, 90, 84잖아 이게. 빨간색 하나가 몇 도야? 42도씩이야. 엄살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여? 참 수직 그려져 있는 건 거들떠도 안 봐요. 예? 여러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네. 두 내각이 하면 몇 도? 90도. 왜 몰라? 어? 말하면 뭐야? 54도지? 그럼 36도인가? 여기 어떻게 돼? 42에서 36 빼면 되지. 됐니? 8도. 답은 6도 하는데? 네. 8이 아니 6도잖아. 답은 3번. 됐니? 네. 자, 다음 35번도 하자. 이건 나라가 찍어준 문제예요. 틀린 거 혼나요.
자, 아이디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내외곽 성질을 써서 푼다고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 이유로는 이 문제는 안 풀어줄 거예요. 질문 확인해봐. 질문은 어떻게 내요? 또 한 바가지 먹고 싶다는 거죠. 자, 여기 각 같은 거 됐니? 네. 네. 자, 물론 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하나만 하자 일단. 각 x는 어떤 삼각형의 외곽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주황색 삼각형의 외곽이죠. 네. 따라서 각 x는 64. 64 더하기 b와 같습니다. 다음 각 y는 보라색 삼각형의 외곽이죠. 네. 따라서 y가 64 플러스 A. a가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한 걸 물어봤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a 더하기 b를 어떻게 구할까요?는 초딩도 풀 수 있어요. 전체 내각의 180도이기 때문에 네. 암산 64 더하기 2a 더하기 2b는 180도지. 그러면 2a 더하기 2b는 180 빼기 64지. 그럼 초딩도 푸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는 몇 도야? 58. 됐니? 공식 절대로 안 써. 나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어. 안 썼다 일부러. 어? 빨리 풀고 싶어가지고 공식 하나하나 다 외우지 마세요. 시험 대비 때 쓰라고 할 때 쓰세요. 시험 대비 교재를 받는 날부터 내가 쓰라고 할 거야. 그때 써. 어려운 거 풀어야 되니까. 교재 어려운 거. 자, 58도 넣으면 돼요. 더한 거 맞지? 네. 자, 더하면 186도죠. 자,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8번 유형까지만 얘기해야겠다. 자, 8번 유형도 맨 공식이라 치면 나오는데 안 쓸 거예요. 이거 봅시다. 특이한 문제가 나왔죠. 전체 삼각형의 내심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여기 2등분인 거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I 땡 써있는 거는 B, B, C 이 삼각형의 내심인데 너무 위에다 그랬다. 문제 보자. 근데 이게 또 분석을 하자. 애들이 보통 이걸 감으로 풀다 보니까 자 연결이 이렇게 돼 있죠. 애들이 감으로 푸는 게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왠지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을까? 찍어서 풀어. 이렇게 연결하면 왠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어져요. 내가 얘기했잖아. 감으로 대충 푸는 애들 치고 의외로 답을 잘 맞추는 애들이 지가 잘한다고 그냥 착각하고 산다고. 응? 왜 일치하는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명하자. 되게 직관적이에요. 자 일단 여기 같은 건 이해됐죠? 네. 이등분선이니까. 자 여기 봅시다. 이렇게 연결하면 왜 얘랑 딱 한 직선에 한 라인에 있을까요? 그게 의문인 거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잘 들어. 여기에서 얘랑 연결하면 가계이등분선이죠. 가계이등분선이죠. 두 번째, 여기에서 얘랑 연결해도 가계이등분선이죠. 내 말은 이거야. 얘랑 연결하면 이 각이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각을 이등분했어. 얘랑 연결해도 똑같은 각을 이등분했지. 내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각 이등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얘까지 연결했을 때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각을 뭐라고? 똑같은 각을 이등분한다고 그랬잖아. 얘도 이거를, 얘도 이거를. 무슨 얘기야? 같은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이하게 얘랑 얘가 각의 이등분선을 일정 부분 같이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각을 이등분하고 있는 거. 자, 그럼 알았어요. 같겠죠. 그럼 풀자. 74도, 26도. 연두색 26도. 맞지? 그럼 주황색은 13도겠지. 맞아요? 근데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 구하는 거네? 자, 뭐 갖고 풀래? 공식 안 쓰고 하자. 얘는
요 삼각형의 외곽이지. 네. 그러면 두 내각의 합은 더. 외곽 구합시다.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지. 네. 자,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되냐? 24. 자, 얼마? 2, 36, 2, 30. 7, 26, 50, 63이니까 63이니까 30, 2도. 36 아니니? 36 같은데? 자, 여기 13도니까 두 개를 더하면 49도? 어? 보기가 없네? 내가 계산 잘못했나봐. 그럼 아니야? 자, 다시 계산할게요. 64도를 나누게 하니까 32도 같은데. 32도? 네. 아니네? 잠깐만. 26, 뭐 각을 잘못 쓴 건 아니지? 26, 74 맞지? 74, 7, 26, 63이니까 20, 27도다. 27도. 내가 계산 잘못했어. 자, 그럼 x는 아, 둘이 더하면 되니까 40도는 있니? 네 있어요. 1번. 1번에 있죠? 답은 1번이에요.